1950년생, 날마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인물이자 애순과 가족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무쇠같은 남자 양관식. 오늘은 이 관식의 입장에서 복싹 소가수다의 이야기를 풀어가보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 관식의 스토리는 생선 장순의 아들로 태어났던 195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먼저 박보검에 의하면 이 당시의 관식은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았을 거라고 하죠. 원래 행복지수는 늘 최상이었죠. 응애 할 때부터. 그래도 왜냐면 제가 느낄 땐 어머니와 할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으니까. 하지만 애순이를 만나며 관식의 인생은 크나큰 전환기를 맞이합니다. 네, 관식은 애순이에게 푹 빠져버렸고 그렇게 늘 애순의 곁을 지키게 되죠. 예를 들면 애순이 집에서 조기를 못 먹는 것 같을 땐 덤으로 생선을 챙겨주기도 하고, 엄마는 덤이래요. 애순이 이빨을 뺄 때도 무서울까봐 함께 있는다거나, 심지어 대통령이 꿈인 애순을 따라 장래희망을 영부인이 되겠다고 결심할 정도로 애순과의 장밋빛 미래까지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영부인. 하지만 어린 시절 관식이 유일하게 행복하지 않았던 시기, 바로 애순의 부급장 사건입니다. 가끔씩 이제 애순이가 부장원이 됐을 때도 조금 불합리한 거 아니야? 애순이가 더 표를 많이 받았는데 왜 조금 약간 짬뽕이 나고? 짬뽕이다? 이후 1961년 7월 애순의 어머니 광래가 순병으로 사망하죠. 이후 관식은 애순과 함께 양배추밭을 일구었고, 시간은 흘러 1967년 3월 시장에서 양배추 달아요 한마디 못하는 애순의 장사를 도와주게 됩니다. 양배추 다 달아요. 이쪽에는 다 달아요. 사실 애순 또한 간식을 좋아하고 있었는데 결국 간식이 유채꽃밭에서 애순에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날이 관식에겐 애순과의 역사적인 첫 키스의 날이었죠. 이후 1967년 12월 애순의 작은 아버지인 오한무는 애순에게 대학을 포기하고 여공이 되라고 하는데요. 그 말을 듣고 집을 뛰쳐나와 간식을 찾아온 애순. 관식이는 그런 그녀 앞에서 유치한 애식 깃발, 바로 노스텔지어를 낭송합니다.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노스텔지어만 알면 뭐해? 나 시는 육지는. 결국 1968년 2월 애순은 공장에서 일하기를 포기하고 관식과 함께 부산 야반도주를 결심하죠. 그렇게 부산에서는 수많은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여간 사건부터 시작해 심지어 경찰서까지 가게 되는 두 사람. 결국 간식의 어머니에 의해 다시 제주도로 돌아오는데요. 이후 그해 3월 야반도주 사건으로 애순이는 퇴학을 당했고, 이때 처음 등장하는 학시 형님. 애순은 간식 엄마에게 설득을 당해 학시 형님과 선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알게 된 간식이 어떻게든 막아보려 했지만, 야 조용. 야. 애순이 조고도 내가 챙겼고, 애순이 양배추도 내가 다 빨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애순이 제일 좋아하는데. 결국 관식 또한 애순을 놔주고 본인도 수영 코치와 함께 제주도를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그때 드레스를 고르던 애순이 뛰쳐나오고, 그런 애순을 발견한 관식. 바로 배를 돌리려 하는데 이를 선장이 거부하자 관식은 배에서 뛰어내려 깊은 바다를 수영해 육지로 나옵니다. 결국 두 사람의 극적인 재해가 이루어지죠. 사실 관식은 애순과 헤어졌던 이 잠시가 인생에 정말 힘들었던 순간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요쯤이라고 할까요? 그래. 바닥을 칠 때가 사실 애순이랑 더 이상 못 만난다는 어떤 그런 순간에 그때 바닥을 쳤다가. 이후 1968년 10월 두 사람은 결혼을 했고, 부산의 뜨끈뜨끈한 하룻밤 때문에 바로 금명이를 낳게 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간식의 부모님 집을 떠나 새를 들어 살며 경제적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애순과 간식이 학시 형님에게 제대로 대드는 바람에 관식은 일자리마저 잃고 말았죠. 우리 성이 어촌 계좌인 거 알지? 도덕리서 자식 탈탈 생각 안 하나.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한 것처럼 결혼한 지 5년이 되던 1973년 애순의 할머니가 모아놓았던 돈으로 관식은 어선을 구입하게 됩니다. 이후 만성과 안전을 기원하며 제사를 지내던 도중 애순은 갑자기 양수가 터져버렸고, 관식은 애순을 리어카에 싣고 바닷길을 달리죠. 사실 혼자 올라가기도 힘든 오르막길을 관식은 성인 한 명을 태운 채 전력 질주를 했는데, 이때는 정말 슈퍼맨처럼 가족을 위하는 남편이자 아버지의 마음으로 달린 게 아닐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장면 보시고 모두 공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은명은 건강하게 잘 태어났고, 이때부터 관식도 돈을 모았으며 결국 두 사람은 예전 애순과 강래와 살던 그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또 시간은 흘러 1974년 9월 그들에게 또 하나의 우주가 생깁니다. 바로 셋째 동명이를 출산하게 된 것인데요. 그렇게 그들은 하루하루 행복한 나날을 보내죠. 심지어 1978년 8월 애순이 도독리 부계장에 당선이 되며 연달아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좋은 일이 따르면 한 번씩 막아 끼는 법. 막내 동명이 파도와 태풍에 휩쓸려 1978년 8월 18일 4살의 나이에 익사합니다. 물론 이제 동명이 때문에 사실 무쇠인 관식 또한 수십 년 뒤 수면 내시경을 하며 무의식 도중 그날 축대를 쌓으러 가지 말걸 이라고 말하는 모습을 통해 동명의 죽음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데 이 장면은 정말 많이 슬펐죠. 그렇게 9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금명과 은명이 많이 자랐고 1987년 1월 딸 금명이 서울대에 합격하는데요. 같은 해 10월에는 애순이 도동리 어촌계장에 당선되는 겹경사마저 일어납니다. 이때 관식의 행복지수 또한 올라가죠. 애순과 손을 잡고 쭉 가다가 이제 금명이가 서울대 붙고 애순이가 계장이 되고 애순이의 행복은 곧 나의 행복. 이런 놈이 다 있어 이씨. 하지만 또다시 관식의 행복을 빼앗는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금명이를 보러 서울에 방문했다가 마침 휴가를 나온 영범이를 보게 된 것. 안 그래도 애지중지 키운 딸이었는데 그런 딸의 남자친구를 보니 괜스레 화가 치민 관식. 저거 헌병대에 전화를 좀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이후 딸과 만나 눈물겨운 이야기를 나누고 결국 1988년 3월 애순과 관식은 집을 팔아 금명의 일본 유학 학비를 마련합니다. 하지만 유학을 갔다 온 이후에도 여전히 영범과 만나고 있던 금명. 서로 간의 결혼 이야기까지 오가게 되고 그렇게 1994년 2월 영범의 부모님과 상견례를 갖게 되죠. 하지만 영범의 어머니 사건이 발생했고 결국 그들은 파혼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 잘했다. 하지만 아들과 딸의 사랑 문제는 계속해서 이어졌죠. 바로 1996년 1월 군대에 갔던 은명이가 제대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혼자가 아니라 학시의 딸 현숙이도 함께 2명, 아니 아기까지 3명이 같이 집으로 오게 되죠. 그렇게 할아버지가 된 관식, 이제는 딸까지 보내야 할 차례가 옵니다. 1997년 12월 금명이 충섭과 극장에서 다시 재회하며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그 결과 제주도에서 애순의 부모님을 만나 뵙게 된 것인데요. 이때 점수를 깨땄던 충섭은 결국 금명과 결혼에 성공합니다. 다음은 신랑 입장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금명의 결혼과 동시에 벌어진 충격적인 일. 1998년 8월에는 은명이 초롱이에게 사기를 당하며 유치장에 수감되어 버리는데요. 결국 관식은 아끼던 금은동호를 매각하며 은명이 출소하게 됩니다. 그렇게 집안은 가난해졌고 관식은 생애 최초로 사업을 시도하죠. 바로 2000년 12월 양배추밭을 매각하고 금은동인의 식당을 개업하는데 이게 알고 보니 부동산 떴다방에 사기를 당한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관식은 힘을 내어 매입한 건물에서 장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2002 월드컵부터 시작해 제주 면세, 올인 드라마까지 모든 것이 술술 풀리는데요. 여기에 더해 김성령이 연기한 정미인 떡밥까지 나오죠. 역시 정미인은 예상대로 예전 관식이 구했던 사람이었고 예전 김성령이 인터뷰한 것처럼 정미인의 직업은 여배우였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의 유행어까지 쓰며 홍보해 주었고 가게는 더욱더 대박이 납니다. 이후 중고나라 사건도 해결되고 딸 금명의 인강 사업도 잘 풀리며 이제야 기타라는 취미 활동도 시작해보는 등 행복한 노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던 관식. 하지만 관식에겐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옵니다. 바로 2005년 8월 진행된 부부의 건강검진. 종합검진 결과 관식은 류마티스 관절염을 오래 놔뒀고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에 걸리게 되었죠. 이때부터 항암 치료를 시작했지만 이 치료는 굳건하던 무쇠도 녹이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2006년 3월 관식은 퇴원을 했고 집으로 돌아와 자기의 인생을 천천히 정리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2006년 11월 16일 혈액암으로 인해 향년 56세에 관식은 인생 처음으로 늦잠을 자게 되죠. 계속 행복했네요. 늘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불행이라기보다는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을 것 같아요. 관식이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관식이의 이 삶처럼 다 같이 이렇게 서로 위안받으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많이 울고 많이 웃읍시다. 감사합니다. 내 드라마 역사상 최고의 순애보 캐릭터 중 한 명으로 뽑히고 있다는 이 양관식이라는 인물. 이 관식의 인생을 통해 서투르지만 늙어서도 변하지 않는 아름다운 사랑에 감동했고 자식을 가진 부모의 마음 또한 이해할 수 있었죠. 물론 관식이 하고 싶은 거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가족을 위해서 일만 했던 것, 그러다 젊은 나이에 몸이 고장난 건 불쌍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놔두고 자기 먼저 가는 것 또한 슬픈 게 맞죠. 그렇다고 그런 관식의 삶이 불행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관식이라는 인간의 삶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관식은 애순과 자식들을 너무 사랑했기에 그걸 본인이 선택한 것이고 관식은 애순의 시를 쓰는 것, 자식들이 성공한 것 등 그걸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했을 테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며 저는 매드무비였습니다.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